자, 자기장. 어떤 여학생이 자기장 어디? 자기장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다. 자, 자기장 잘 쓰는 사람 있지? 매그니토, 엑스맨. 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냥 단순하게 자기장이라고 표현해. 자, 볼까? 자기장은 우리가 보통 B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단위 면적당 자기선속. 아이고야. 단위 면적당 자기선속이라고 표현해. 자, 못 보던 게 나왔지, 그치? 이거 뭐라고 읽어? 파이라고 읽어? 공집합 아니야? 공집합이요. 맞아. 자, 맞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자기장이라는 건 뭐냐? 면적당 파이, 자기선속, 줄여서 자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력선 다발, 자기력선 개수, 이거를 자속이라고 표현해. 단위는 뭘 쓰지? 테슬라. 단위는 테슬라를 쓰지. 원래는 이제 이게 이 같은 단위로 뭐야? 자속의 단위는 웨버라고 해. 웨버 퍼 제곱미터를 사용해. 또는 뭐 뉴턴 퍼 암페어 미터도 있어. 이건 이제 물투에서나 나오는 단위이긴 한데 단위를 가끔 이제 학교 그 천재교과서 프린트나 이런 데서 언급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다음 중 자기장의 단위로 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런 골령 이런 것도 간혹 정말 유치하게 나와서 미리 얘기는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자속에 대해서 이식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 자기선속. 팥빙수지, 팥빙수. 파이는 빙신. 파이는 팥빙수야.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이런 거지. 자기장이니까 개념이 이렇게 똑같은 면적이야. 얘와 면적이 둘 다 S야. 모기 같네. 자, 이 선 자기력선이 이렇게 네 다발리, 자기력선 가닥에 네 가닥. 또는 자속은 사실은 자기력선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야. 이렇게 묶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냥 네 가닥 또는 네 다발 이렇게. 여기서는 여섯 가닥 또는 여섯 다발이 있대. 그러면 면적당 자기선속이 더 크지, 그치? 자기력선, 조밀할수록 전기력선은 똑같이 자기력선, 조밀할수록 세거든. 그럼 어떻게 돼? 자기장은 1번, 2번 누가 더 크다? B1, B2 누가 더 크다? B2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장이란 단위 면적당 자기선속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력선을 알아야지. 전기력선이랑 되게 흡사해. 자, 자기력선은 마음이 급했네. 자, 첫 번째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자속을 밖에서 본 기준이야. 밖에서 본 기준이야. 밖에서 본 기준. 자, 두 번째. 당연히 조밀할수록 어때? 촘촘할수록 강하겠지. 세 번째. 교차 안에 왜? 벡터니까. 이렇게 교차하면 벡터는 일루작용하지.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패곡선이었다고. 교차 안 하고 얘는 단선, 끊어지지 않는 패곡선. 자, 제일 중요해.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얘야. 왜? 뭐냐면 자기력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 추가로 거기에 뭐 나침반에 중국의 3대 발명품이지. 종이와양 나침반. 나침반의 N극의 방향도. 아우, 쓰기 힘들어. 자, 자기력선의 자기장 또는 자기력의 방향 또는 나침반의 N극의 방향 모두 자기력선의 무슨 방향이야? 접선 방향이야. 자, 볼까? 자석이 있어. 자, N극과 S극이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이렇게. 자,
밖에서 보면 분명히 어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겠지, 그치?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가겠지. 하나 연결된 패곡선이야. 연결된 패곡선이라고. 그러니까 고리처럼 생각하면 돼. 되시나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n극인 자석이 하나 있고 여기엔 s극인 자석이 있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P점의 자기장의 방향 어디겠어? 접선 방향. Q점은 접선 방향. R점은 역시 접선 방향. 오케이? 자, 그러면 나침반을 하나씩 놔보자. 나침반을 하나, 둘, 세 개 놨어. 인력, 청력 생각해도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자기력선은 무슨 방향? 접선 방향이라고. 그럼 자기력선이 접선의 왼쪽을 향하잖아. 그럼 N극이 어딜 보는 거야? N극이 이쪽을, 왼쪽을 보겠지. 얘는 이쪽. 얘만 혼자 접선이 여기니까 이렇게 볼 거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알았어? 야, 만약에 그럼 하나 물어보자. 중간이 비어있는 자석이야. 이렇게. 여기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 N극 어디를 볼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중간을 이렇게 구멍을 내버린 거야. 왜? 자기력선의 방향을 보면 되잖아. 자기력선은 밖에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지만 안에서는 어디로 간댔어? 패곡선이니까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자기력선의 방향, 자기력선이 향하는 방향으로 그냥 나침반 여기는 이렇게 본다고.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중간을 공간이 비어있다고 생각하고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지구도 자기장을 갖고 있어. 지작이라고 하지. 자, 지구는 이게 이제 지구과학에서 배우는데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해서 물리에서도 배워. 지구의 외핵이 뭘로 돼 있지? 액체로 돼 있지. 철과 니켈이야. 철과 니켈은 보통 자유전자가 많은 전류가 잘 흐르는 금속이지. 걔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대류를 한다고. 대류를 하면 무슨 효과가 나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전류가 그러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그런 것처럼 전하를 갖고 있는 물질이 대류하니까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 그래서 그게 지구 자기장을 만드는데. 자, 잘 봐. 지구의 위동 0도고 여기를 뭐라고 그래? 북쪽 끝을 North Pole, 북극이라고 하지. 여기는 South Pole, 남극이라고 그래. 근데 지구는 거대 자석이야. 남극이 N극이고 북극이 S극이야. 그러니 어떻게 돼? 나침반에 N극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침반을, 지구 어디든 간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이 어딜 보는 거야? 다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인 북쪽을 바라본다고, 이렇게. 이거 0도네. 되죠. 0도고, 그럼 여기는 S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보는 이유가 뭐야? 지구가 자석인데 북극이 S극인 자석인 거야. 되시나요? 중요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서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비지구가 형성되어 있대. 비지구. 근데 여기에 이렇게 뭐 비전류에 의한 비전류가 생기고 있대. 그럼 실제 자기장은 어디야? 얼만큼 어디야? 벡터랬지. 뭐 해야 돼?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 나침반을 넣으면 나침반의 N극은 어딜 보는 거야? 여길 보겠지. 이렇게. 되시나요? 뭐 그럼 여기가 세타면 탄젠트 관계도 구할 수 있지. 탄젠트 세타는 비전류분의 비지구니까. 비전류분의 비지구니까 이게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 그럼 해볼까? 비전류분의 비지구가 뭐야? 탄젠트 세타지. 그러면 넘기면 비자석은
자석은 어떻게 돼? 비지구는 어떻게 돼? 비전류의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 뭐 이런 수학적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오고. 되십니다. 자, 이게 자기장에 대한 기본 정보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지.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야. 전류가 뭘 만들어? 자기장을 만들더라 이거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웨르스테드, 발음도 이상 어려워. 웨르스테드. 이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우연히 실험 도중에,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뭐 나침반이 놓여 있었는데, 나침반의 N극은 상식적으로 어딜 봐야 돼? 항상 북쪽을 봐야 되지, 그치? 근데 북쪽을 봐야 되는데 이게 나침반이 잠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북쪽을 보다 안 보다 뭐 요동치는 상황을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 거야. 그러면 뭐야? 전류가 뭘 만들어? 자기장을 만드네. 이렇게 웨르스테드가 발견했어. 그리고 이걸 이제 누가 앙페르가 좀 더 수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그게 바로 뭐야?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규칙이 바로 앙페르의 법칙이지. 전류의 단위 뭐야? 암페어. 이 사람이야.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야. 그러니까 발음을 원래 앙페르 이렇게 발음해야 돼. 앙페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암페어라고 표현한 거야. 전류의 단위는 이 사람 앙페르의 이름을 딴 거야. 앙페르. 전하량의 단위는?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의 법칙이지. 자, 앙페르의 법칙이 뭐야?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도 하지, 그치? 우리가 이제 참고로 우리가 오른나사의 법칙이 여기저기 되게 많이 약속이 돼 있어. 특히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없네. 생수병 있지? 생수병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어느 방향으로 병이 빠지니? 뚜껑이 이렇게 돌리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회전해서 나오지?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하면 감아지지? 자, 이렇게 하면 병뚜껑이 어떻게 돼?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잠기잖아. 네.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돌리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풀리면서 나온다고. 드라이버도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돌리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조여져. 이렇게 풀면 어떻게 돼?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풀리면서 나온다고. 이게 다 오른나사의 법칙이 여기저기 사실 다 약속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앙페르의 법칙, 또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이지. 단순하게 이렇게 도선이 있어.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 그럼 그 주변에 뜻밖의 두둥 자기장이 형성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지. 이게 규칙이 이런 규칙이겠지. 만약에 오른나사의 법칙.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면 이때 감아진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감아쥔 네 손가락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지지?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류일 땐 감아진 게 자기장이고, 이게 전류일 땐 요게 자기장이라고. 자, 그럼 얘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지. 세 단계까지. 자, 첫 번째. 직선 도선의 자기장. 자, 참고로 요런 약속 하나 해보자. 전선이야. 우리가 굉장히 얇고 가는 전기가 잘 흐르는 전선을 한 180, 432배 180, 432는 뭐야? 300배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봐봐. 이 점이 뭐야? 이 뒷면은 어떻게 되냐면 X로 돼 있어.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점이 뭐야? 이렇게 보고 점이면 뭐야? 전류가 나온다는 약속이야. 그럼 얘는 전류가 들어간다. 이런 약속이야. 자, 그럼 직선도선 잘 봐. 요렇게 생긴 그 정사각형 보드에 전선을 관통시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점. 방위 표식을 해볼게. 휙. 여기가 어디야? 동. 여기는 서. 여기는 남. 여기는 북이지? 북, 서. 동, 남쪽이 되겠지, 그치?
자, 그때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어떻게 됐냐면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더라 이거지. 자,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은 무슨 방향이랬어? 접선. 그럼 요점에선 어디야? 남쪽을 향하겠네. 요점에선 동쪽을 향하겠네. 요점에선 북쪽. 이 뒷점에서는 서쪽을 향하겠네. 이렇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면 이렇게 입체지, 입체.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지. 이렇게 입체.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기역의 나침반을 놨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할게. 그러면 저기서 나침반의 n극, 놓은 위치에서의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볼까? 기역은 어디? 남을 보겠지? 니은은 동, 얘는 북, 리을은 서쪽을 보겠지. 왜?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규칙을 통해서 뭘 좀 더 연구해서 알았냐면, 이제 앙페르가 수학적으로 법칙을 정리했다고 그러지. 발견 웨르스테드가 있는데 수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앙페르야. 그래서 앙페르의 법칙인데, 여기서부터 수직거리를, 중심에부터 수직거리를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요 지점,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B1이라고. B1은 직선 도선의 자기장이야. 몰라도 되는 상수 곱하기 r분의 I. 자, 당연히 저 자기장은 누가 만든 거야? 전류가 만든 거지. 그럼 당연히 전류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도 세겠지. 그래서 직선 도선의 자기장 뭐 전류의 비례 도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에 반비례하더라.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이렇게 생긴 나침반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전선을 아래에 깔아놨고 하나는 전선을 위에 얹어놨어. 그리고 둘 다 전류는 위로 흘러. 지구자기장은 무시할게. 그러면 요 나침반의 n극의 방향과 요 나침반의 n극의 방향을 확인해보자. 왼쪽 오른쪽. 그치, 여기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니까 앞쪽에서는 이쪽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되시나요?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야 돼. 쉽게.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돼. 아주 쉽게. 자, 두 번째. 원형 도선의 자기장. 원형 도선의 자기장. 자, 원형 도선의 자기장은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원 모양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렀어? 이렇게 뭐 이쪽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지, 그치? 맞아? 이렇게 반시계 방향 이렇게 흘렀잖아. 그러면 원형에서나 각 그 점에서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뭐든 요 점에서의 전류의 방향, 각 점에서의 전류의 방향은 접선의 방향이지. 그럼 요 점에서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 위, 여기서는 뒤, 여기서는 아래, 여기서는 앞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다 뭐야? 직선인 점 하나하나가 모여서 원을 만든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만들어져? 오른나사의 법칙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뭐야? 잠깐만.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이거 원형으로 맞춰놨더니 여기가 자기력선이 나오는 곳이잖아. 그럼 나오는 곳이 무슨 극이 돼? N극, 여기가 S극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쭉 모이니까 크게 봤을 땐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 손가락에 감아졌을 때 전류면 엄지가 자기장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되시나요? 이렇게 고리를.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긴 원형 도선이 있고,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중심에서 자기력선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위쪽이 무슨 극이 돼? N극, 아래쪽이 S극이 돼. 이때 중심점을 O라고 하고 반지름을 20알리라고 하자. 5점에서의 자기장,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구해봤더니 얘가 B2 equal K 프라임 R분의 I 이더라라는 거지. 그럼 잘 봐. 되게 흡사한데 얘는 반지름이고 얘는 수직거리야. 전류 맞고 얘는 K고 K 프라임이야. K랑 K 프라임 누가 더 셀까? 자, 잘 봐. 직선도선, 원형도선. 여기는 전류가 I로 흐르고 여기는 전류가 I로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여기서는 수직거리 20알, 여기는 반지름이 20알이야. 그럼 요 점을 수직으로 찌르는 자기장은 몇 개야? 수직으로 찌르는 거 한 가닥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돼? 열나 많지? 얼마만큼 많냐? 파이만큼 많아. 그럼 당연히 K보다 K 프라임이 파이만큼 세. 원주만큼. 이거는 몰라도 되는 참고하라고. 이 상수를 똑같이 얘는 K고 얘는 K 프라임에 똑같이 쓰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원형도선의 자기장 세기까지 알아냈네. 자, 세 번째 솔레노이드. 용수철처럼 이렇게 감아 넣은 형태를 솔레노이드, 코일 또는 솔레노이드라고 하지. 이 솔레노이드는 봐라. 원형도선을 몇 개를 이렇게 연장시켜 놓은 형태지. 맞아? 이게 그럼 그 바로 뭐야? 이렇게 보면 전류가 이렇게 나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돼?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된단 말이야.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입체로 보자. 이건 방향을 잘 따져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도선을 노란색 전류가 잘 흐르는 구리 도선을 감아놨어. 그리고 여기는 전지를 이렇게 연결해놨어.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나오지, 그치? 전류는 어디서 나와? 플러스에서 나와서 어디로? 마이너스로 흘러 들어가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지? 이렇게 넘어왔지. 맞아? 오른쪽이 무슨 극이 돼, 그럼? 엄지가 N극. 얘가 S극이 되겠다. 그러면 자기력선은 이렇게 무슨 형태를 이루지? 막대저석과 흡사한 형태를 이루지. 자, 그러면 나침반을 놓을 건데 하나, 둘, 이건 어디다 놓은 거야? 안에 놓은 거야. 안에 셋, 네 곳에 나침반을 놨어. 그럼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혼자만 방향이 다른 애가 있어. 누굴까? 4번이겠지. 왜? 자기력선은 접선 방향. 여기선 접선이 여기고 안에선 여기고 안에선 여기고 얘만 여기잖아. 그럼 N극이 여기, N극이 여기, N극이 여기, N극이 여기 이렇게. S극이 이렇게 되겠지. 나침반 방향 찾는 거 특히 솔레노이드 안에 있을 때 되게 중요해.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봤더니 B3는 KW'(ni)였어. 이게 또 이제 이 솔레노이드 이걸 원형도선 여러 개 겹쳐놓은 거잖아. 그럼 그 과정에서 상쇄되는 값들이 있어서 그냥 상수를 K'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당연히 전류에 비례해. 얘는 중요한 건 중간에 상쇄되는 과정을 생략했지만 반지름이 관계가 없어. 원형 솔레노이드의 반지름은 전혀 관계가 없어. 이게 하나는 반지름이 관계가 있는데 여러 개가 겹치면 그 과정에서 깨그락깨그락하는 이런 상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굳이 유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전류에는 비례하는데 이게 어떤 거에 더 비례하냐면 가문수에 비례해. 가문수. 어떤 가문수? 이거 좀 중요해. 이 스몰 n은 뭐냐? 단위 길이당 가문수야. 무슨 소리야? 좁은 길이에 촘촘하게 많이 감아라는 뜻이야. 단위 길이당 가문수. 그냥 가문수 아니야. 단위 길이당 가문수에 비례해. 일단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어. 얘는 0.1m, 얘도 0.1m, 얘는 0.2m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아홉, 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아홉, 열.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그냥 할 거라. 10회, 20회, 20회 감았어. 그럼 자기장 색이 비교하면 어떻게 돼? B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1과 B3이 같겠지. 아, 전류는 당연히 똑같이 I가 흘렀다고 가정해봐. 되시나요? 자, 결론은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 전류에 대한 자기장, 직선도선에선 이렇게 색이나 B1 equal K R분의 I. 원형도선에선 이렇게, 그러니까 원형이랑 솔레노이드랑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돼. 그래서 B2는 K 프라임 스몰 R분의 I고 그 다음에 B3일 때는 K 더블 프라임 스몰 Ni인데 스몰 N이 뭐야? 길이당 가마수다. 전류가 뭘 만든다고? 자기장을 만든다고. 당연히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니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도 세겠지. 되시나요? 자, 마지막 물질의 자성. 물체에서는 뭐 자기 모멘트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그냥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할게.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원자라고 했지, 그치? 그럼 원자는 이렇게 생겼어. 원자 핵이 있고 만약에 전자가 이걸 궤도운동한다고 볼게. 좀 궤도한다고, 회전한다고 볼게. 그러면 여기 전자가 궤도운동을 해. 그럼 전자의 운동 방향이야. 이게 전자의 운동 방향이야. 그럼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르는 효과가 나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나지, 그치? 맞아?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 그럼 위쪽이 무슨 극이 돼?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되겠네. 심지어 얘는 봐봐. 자석은 쪼갤 수 있어, 없어? N과 S극을. 자석을 쪼개도 N극과 S극의 성질은 계속 남아있지, 그치? 이게 쪼개고 원자 단위로 가도 두 양극이 공존한다고. 이걸 자기 쌍극자라고 그래. 쌍극자, 다이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자가 뭐해? 궤도운동이라는 걸 해. 그러니까 전자가 뭘 한다고? 전자의 궤도운동. 이게 뭐 물질에게도 자성이라는 걸 만들어.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야. 전자는 스스로도 돌아. 뭐래? 스스로도 이렇게 자전을 해. 근데 이 자전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바로 스핀이라고 하죠. 화학에서 이제 스핀 양자수 이렇게 스핀이 2분의 1 나오거든. 오비탈 하면서. 훈투의 규칙하면서 이렇게 채우는 거, 스핀 채우는 거 이런 거 있거든. 이게 관련돼 있어. 이게 물투에서 오비탈 배워. 물투에서 오비탈 배워. 이게 핵물리학이 물리원이랑 화학이랑 물투랑 겹쳐 있어. 그러니까 핵물리학은 물리와 화학의 이랑 공통으로 배우는 부분이에요. 근데 물리는 에너지와 힘, 근원론적으로 배우는 거고, 화학은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물질에 대한 규칙성을 포인트로 잡아서 가르치는 거고, 배우는 거고. 보어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 핵물리학자야. 근데 보어는 물리에서도 배우지만 어디에서? 화학에서 훨씬 더 자세히 배우는 사람이잖아. 보어. 자, 그러면 얘가 자전 스핀이라는 걸 하면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난다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난다고. 그럼 아래쪽이 뭐가 돼? N극이 되고 얘가 S극이 되겠지. 그럼 궤도 운동의 이건 자성을 이렇게 표현할게. 위를 N, 여기를 N, 여기를 S라고 하면 만약에 궤도 운동에 의한 자성과 스핀에 의한 자성이 이렇게 짝 또는 쌍이라고 하거든. 짝 또는 쌍을 이루어버리면 자성이 세져 약해져. 자성이 약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이루지 않는 애들이 많을수록 자성이 세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류한다.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분류를 한다고. 얘는 짝이나 또는 쌍이 거의 없어. 얘는 짝이나
쌍이 얼추 없어. 얘는 짝이나 쌍을 잃은 원자들이 많아. 이런 거에 의해서 성질이 변해. 얘는 뭐 철, 니켈, 얘는 구리, 물률이고, 뭐 알루미늄도 이런 거 종류는 나중에 알아서 책 보고 외우면 되고. 얘네들이 이제 물질의 성질, 어떤 자성의 성질을 정하지. 자기구역화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구역화, 일단 여기다 하자. 자화, 줄여서 자화라고 하는데, 원자 자석들을 자기장의 배열로 배열시키는 거야. 자, 잘 봐. 예를 들어, 여기에 원자 자석들이 있었어. 이렇게 랜덤하게. 그래서 원자 자석들이 이렇게 자성의 방향이 지멋대로 있었어. 근데 얘를 갖다가 강한 자기장을 걸어. 강한 자기장을 걸면 어떻게 돼? 걸면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얘네들 일제히 배열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배열되는 게 강자성이야. 약하게 배열되면 상자성이고, 이게 반대로 배열돼. 이 반대로 배열되는 걸 반자성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때 자기장을 걸었다가 제거해도 유지가 되는 애는 어떻게 있어? 자기장이 유지가 되는 건 얘밖에 없어. 얘네들은 안 돼. 바로 사라져. 즉시 사라져. 그러니까 이 자기장이 유지되는 강자 성체를 이용해서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N극, S극, N극, NS, NS, NNSS 010100 이런 디지털 정보를 저장한다고. 엄마 카드에도 긁을 때 마그네틱 부분에서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배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강자성 물질로 정보도 기록, 저장하지. 이거는 이제 3단으로 해서 다시 나와. 자, 이랬든 저랬든 간에 결국은 물질이 자성을 띠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야? 얘도 전자야, 전자. 전기를 띠는 이유도 뭐였어? 전자 때문이었지. 자기를 띠는 이유도 뭐야? 전자 때문이야. 전자의 궤도 운동과 바로 전자의 스핀이 물질의 자성을 만든다는 거야. 되셨나요? 여기까지.